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오늘 새벽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날치기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민식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당선인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자 의원님 어제 새벽에 법사위 상황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자,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몸싸움도 보였고 속전속결로 기립으로 통과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입장이신지요?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한심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네. 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망고의 악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런 법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고지점령하듯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인가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날치기 입법 독재 이렇게 반발했지만 합의 번복 이 부분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 명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합의를 한 것을 번복했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이 애초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민주당한테 많이 들어주게 한 그런 과오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라는 것이 여당 야당의 합의라는 것이 의회 운영에서 중요한 원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이익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지켜지는 합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되고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여당 야당 짬짬이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합의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법에서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어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짬짬이가 되어서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방탄보호복을 입히는 꼴이 되고 억울한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어디 검사한테 하소연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국민인들 이 법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요. 예? 선거범죄 같은 거 관련해서는 네. 이 올해까지 2022년 12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이게 정의당의 어떤 제안 같아요. 이 부분 좀 조정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네. 이제 그 취지는 이번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를 네. 고려해서 이제 넣어놓은 법안 내용이고 예.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선인은 검수완박이 부패 한판이다. 요거 입장 변함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일부 내용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전에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했던 말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선인은 이제 네.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위와 네. 또 대통령 당선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위에서의 입장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제 추측인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이다 이걸 떠나서 이 지금 쟁점이 되는 이 법안의 내용 또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또는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직역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 그 입장에서 이 법안의 어떤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지금 아시다시피 민변이다 참여연대다 또 어떤 그런 장애인 뭐 인권 그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그 법조인들도 이 법안에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결국은 여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우리 의원님이 참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발언했던 건데, 야, 이거 입법권, 이런 국회면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가장 강하게 제가 들었거든요. 요 생각은 좀 지금도 같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예. 저도 뭐 그 보통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 입법권을 박탈하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말의 취지는 뭐냐면은 입법권도 아시다시피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재적인 한계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법이라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법을 막무가내로 만드는 국회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권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을 법을 하셨네요.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그렇죠. 차라리 입법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된다. 뜻이죠. 아. 예. 자, 이게 지금 중수청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법안 통과되고 하면 중수청이나 이런 거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때 문제거든요. 만약 이런 후의 일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윤석열 이제 취임 후에 뭐 거부권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수청이라는 것이 이른바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FBI. 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뭐 50년 100년씩 논의를 해서 만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뭐 작년에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그 혈세 수십억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서 공수청을 만들어 놨는데 1년 동안 공수처가 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 사실상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인데 그 수사할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이에요. 지금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수처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한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뒤에 만들어야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한국판 FBI 만든다 뭐를 만든다 하는 거는 저는 조심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다. 자, 지금도 좀 의문이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용했는지.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 또 인수위 측에서도 합의된 거 존중한다라고 했거든요. 2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거는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때도 그냥 대충 얘기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진이나 그 사정은 제가 잘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저도 그 국회에 있을 때 어떤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기 때문에 또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수당의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야 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민심을 들어보니까 또 지역구에서도 또 당에서도 여러 군데 뭐
뭐 홈페이지에 뭐 수천 건의 그 댓글이 달리고 이런 민심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 시쳇말로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스타일도 구기고 자기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일이지만 네. 결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죠. 저는 이것은 뭐 사람들이 윤심이 어떻다 저떻다 그 얘기 하는데 많아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본 것이죠. 아.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하. 아니 사선 원내대표가 뭐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라 저러라 할 리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따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고 뭐 근데 좀 사실 좀 궁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이고 또 당선인도 검찰 출신이고 의중을 모른 채 이렇게 합의를 납작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때 뭐 처음에는 뭐 잘했다 내가 불러준 대로 의장이 적었다 뭐 중재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원내대표는 원내의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거기 이제 원내대표단 여러 국회의원들끼리 자주 회의를 하면서 원내 전략을 짜는 것이죠. 네. 현실적인 그런 소수당의 한계 또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고려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어떤 강력한 민심의 반발과 저항에 부닥치면서 이거 뭐 도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심이면 뭐 그런데 자꾸 일각에서는 이게 자꾸 좀 윤당선인한테 얘기를 듣고 바꾼 거 아니냐. 아니 저는 전혀 그렇지 그건 아니라고 않다고. 봅니까? 뭐냐면은 예.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다. 뭐냐면은 민주당이 원래 이 법안 그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법안 이제 강행 처리할 어떤 억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억지 명분으로 자꾸 윤심 하는 것 이것은 민주당의 아주 전통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은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 오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원내 국민의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전투를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차원이죠. 예. 실수일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분당갑이 좀 비었습니다. 차출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생각이 좀 있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보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여튼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의 뜻보다는 어떤 우리 지역구 주민들 또 우리 당의 어떤 그런 입장 이런 것이 이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당에 오래 사셨네요.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 또 옛날에 검사 생활을 할 때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20년 넘었습니까? 예. 분당 갑 지역에 살고 계시면 을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갑에도 살고 을에도 살고 있습니다. 판교 살다가 또 분당 쪽으로 가시고 이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당선인이나 어떤 인수위 뭐 그쪽에서 은시는 아니겠지만 출마 좀 하면 어떠냐 이런 권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 뭐 하여튼 주변에 여러 뭐 우리 정치 선배 후배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위원장 출마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우리 두 분 우리 의원님하고 경선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박진감 넘칠 것 같습니다. 아니 안철수 대표님은 우리 당에 이제 합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 아주 소중한 또 대권 후보이시기 때문에 저하고는 뭐 보통 우리 하는 말로 급이 다른 분이시죠.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 일이 없다. 분당간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하고는 급이 다른 분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뭐 하여튼 하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식 윤석열 당선인 특별 보좌역과 말씀 나눴습니다.